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오랜만이에요. 그쵸? 이제 첫 시간을 시작할 텐데 2학기는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할 줄 알았는데 2학기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돼서 생각보다 많이 좀 슬픈 중이에요. 2학기가 되면 이것저것 재밌는 거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공책 준비했죠? 이거 다음 주에 오면 오늘 공부한 것들, 온라인으로 공부한 것들 검사하기로 했으니까 챙겨서 오세요. 자, 우리가 들어갈 것은 3단원이에요. 3단원에서 어휘의 세계라고 118페이지를 펴면 우리 3단원 전체 제목이 어휘의 세계예요. 어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어휘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알아볼 건데 그 첫 번째 소단원이 언어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자, 118페이지 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습 목표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인 학습 목표는 어휘의 세계. 전체적으로 볼펜이 왜 안 나오지? 여기 있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휘의 세계에 대해서 배운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어휘의 세계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가 우리가 품사가 뭐뭐뭐 있는지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언어의 본질 할 때 본질이 무엇이에요? 하면 이거예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거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사과의 본질이 뭐냐고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과라는 게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사과 자체의 성질에 대해서 묻거나, 아니면 이게 모습에 대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이거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사과라는 게 원래의 본질은, 원래 성질은 뭐야? 과일이라는 거야. 그리고 달달하다는 거고, 그리고 빨갛다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것에 대한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걔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걔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특징이나 그런 것들을 알아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언어에도 당연히 그런 게 있을 거야. 언어가 뭔데?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이 언어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볼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웠으니까 우리가 국어 생활을 할 때, 실제로 국어 생활을 할 때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품사의 종류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언어가 어떤 본질을 가졌는지 알게 됐어. 그렇다면 걔를 하나하나 나눠볼까 하니까 우리가 품사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사라는 게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안에는 각각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볼 건데,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합시다. 자, 전체적인 학습할 내용을 쭉 보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언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쵸?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잘 이해하고 이거를 바르게 사용한다면 더욱 풍부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국어를 배우는 이유도 우리 충분히 국어 생활을 할 수 있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어. 내가 친구랑 이해할 수 있고, 저 친구가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SNS에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남이 SNS에 올린 거를 읽어낼 수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충분히로 만족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인 건데 그것보다 더욱 풍부하게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언어의 본질을 몇 가지 특성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할 거래. 그래서 우리말 단어의 갈래와 특성을 탐구하는 활동까지 나아갈 거예요. 생활 속의 다양한 언어 현상을 살펴보고 탐구를 할 거고,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까지 길러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수준 높은 국어 문화를 누려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 119페이지예요. 보면 생각과 발견이 있어요. 훈이와 친구들이 학교 축제 시간에 뭐 이런 거를 했대요. 내 마음에 맞춰봐 놀이를 했대요. 이처럼 자, 어떤 룰이냐면 3분 동안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전하려는 바를 표현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몸짓만을 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하네. 그쵸? 뭘까? 뭘 표현하고자 하는 걸까? 얘는 궁금해하는 거. 아, 뭘 찾고 있는 것 같아. 그치? 멀리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얘는 태권도를 하는 것 같고, 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볼에 손을 갖다 대고 있네. 이건 좀 어렵다. 약간 귀여운 척을 못하는데 귀여운 척을 시킨 건가? 아니면 뭐지? 잠이 올렸는데 누가 깨우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흔들리는 표시가 있으니까 뭔가 잘못했다고 비는 건가? 그건 얘는 조금 어렵네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봤죠. 저번에 아몬드 책 읽으면서, 그치? 아몬드 책 읽으면서 이 감정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행동으로, 표정으로 나타내 봤어요. 그치?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달하려는 의도가 잘 전달되었어요? 반 친구들한테? 그렇죠.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 친구들이 잘 못 알아맞혔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전달하고 싶은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언어가 없다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쌤이 웹툰을 좀 좋아해. 많이 봐. 그래서 옛날에 봤던 웹툰인데 언제적 거야? 최종 업데이트가 이때긴 한데 일진에게 회초리라는 웹툰이 있거든요. 얘가 뭐냐면 조선시대에 세종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세종대왕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장영실이 나왔나? 장영실이 무언가를 타임 토퍼 뭐지? 하여튼 시공간을 움직이는 그런 걸 만들었어. 그래서 얘가 그 현대로 와버렸어. 현대로 와버렸는데 이때 이제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때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을 땐가? 한글을 창제하지 않고 현대로 와버려서 여기서는 한국어를 쓰지 않는 거지. 개성한 말들을 막 쓰는 거야. 그리고 한글을 창제한 후에 넘어왔을 때는 한국어를 쓰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말들 있잖아. 뭐지? 이거 폭풍 눈물 거꾸로 하면 뭐였지? 막 궁갱공갱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막 칠판에 써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세종대왕이 저거 어디서 많이 본 언어인데 내가 만든 언어거는 같은데 아예 생판 처음 보는 단어들이네. 뭐지? 새로운 언어인가 하면서 막 하는 게 첫 화에 나왔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내가 이거를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저작권이 있고 그래서 못 봤는데 궁금하면 이게 완결 웹툰이라서 초반에 몇 개는 공짜로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만 봐도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살짝 궁금한 친구들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봐봐. 여기서 질문은 언어가 없다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 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언어를 못 쓰고 있겠죠. 그쵸? 근데 얘는 훈민정음에 대한 한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글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가 없다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
뭔가를 전달하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에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려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전달을 해줘야 될 거고. 그렇죠.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책에 더 써주면 좋겠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교과서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질문인데요. 조금 더 우리가 했던 질문에 한 단계 더 플러스를 하는 거야. 언어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라는 질문이죠. 답이 벌써 더 나와 있어. 그치?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점들은 첫 번째, 아까 전에 없으면 어떡할까?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얘기한 거랑 연관이 있네. 멀리 있는 사람과도 의사소통할 수 있다. 그렇지.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언어가 없으면 쪽지에 뭐 뭐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해서 그 사람한테 쪽지를 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어제 엄청 재밌는 날이 있었어. 어제 내 생일이었는데 너무너무 신나고 즐거웠단 말이야. 심지어 거기 누가 왔는 줄 알아? 비밀인데 거기 누가 왔어. 이런 말이나 뭐 그렇게 해서 걔가 이런 선물이 좋고 어쨌고 저쨌고 하는 이날의 기억, 오늘의 기억이 너무 나는 다음 날에도 계속 10년 후에도 기억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면 인간의 뇌라는 게 언제든 까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약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일인 것 같아. 선생님은 사실 기억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쓰는 날을 아주 특별한 날이야. 근데 주로 좋은 날은 일기를 잘 안 써. 좋은 날은 일기를 잘 안 쓰고, 기분 나쁜 날, 우울한 날, 슬픈 날, 막 짜증나는 날, 그럴 때만 일기를 쓰거든. 그래서 이제 그 일기를 보면서 걔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면 전 남친, 걔가 갑자기 다음에 보고 싶은 날이 생기잖아. 그러면 일기를 뒤져봐. 그래, 이 자식 이렇게 나쁜 자식이었어 하면서 다시 회상을 시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내 감정이나 생각들을 기록하고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말로써 전하고자 하는 바를 최대한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말로써 전하고자 하는 바를 더 상세하게, 언어를 사용하니까. 봐봐, 내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너 우리 집 와서 맛있는 거 먹어 라는 거를 행동으로나 어떤 제스처로 열심히 이야기를 했어. 그랬는데 이 상대방이 열심히 제스처로 뭐 먹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집에서 먹는 건 뭐냐면 날치알 올린 해산물 크림 해산물 크림 파스타, 이 정도면 아직 쉽다. 그치? 해산물 크림 파스타,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제스처로 설명하고 할 때 파스타밖에는 일단 쉽게 설명이 될 거야. 근데 이제 그 앞에 날치알을 올렸다던가 해산물이 들어갔다던가 아니면 크림 소스로 할 거라던가, 이러한 조금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바를 전달하기가 조금은 어렵겠죠. 그쵸? 그 다음에 문자를 이용해서 지식을 후대에 전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아주 먼 옛날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수학자들, 뭐 과학자들,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보가 글이 없다면, 나만 알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없다면 그냥 그 하나로 끝이 났을 거야. 점점 더 발전이 일어나거나 이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그 정도까지의 발견을 다른 사람들한테 물려주니까 여기서 이 정도만 조금만 더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세계가, 지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자, 그래서 교과서를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2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모든 단어에는 뜻이 있고 그것을 나타내는 말소리와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런 말소리와 글자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걸 볼게요. 네모난 게 이게 잘 안 맞춰졌네. 자, 이거를 가지고 이거에는 줄기나 가지가 목줄로 된 여러 사리 식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나타내려고 뭐라고 발음하나요? 그렇죠. 나무라고 발음을 합니다. 예. 일상생활에서는 늘 사용하는 언어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얘가 야 이것 봐봐 나무가 엄청 크지 않니? 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왜 이거를 나무라고 부르지? 이거를 반드시 나무라고 불러야 할까? 라는 질문을 했고 두 번째 난 이거를 나무라고 부르지 않고 다다라고 부르고 싶어. 이야 다다가 참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물어보죠. 야, 이거의 말소리를 네 마음대로 바꿔도 괜찮을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자, 이 친구들도 한번 봅시다. 이 친구는 나무라는 말로 문장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을까? 이 남자친구가 얘기를 하네요. 그렇지, 나무가 참 많구나. 저 나무는 솜사탕 닮았네. 저 나무가 좋아. 라는 식으로 나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예, 여기 얘부터네. 옛날과 오는 날에 이거를 부르는 말이 다른 거야? 라고 질문하니까 얘가 대답해 주네요. 어제 옛글을 읽었는데 나무라는 말이 있는 거야. 사전을 찾아봤더니 나무의 옛말이라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A팀, B팀, C팀, D팀 이 네 팀이 모두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해서 넘겨보면 우리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뭐냐면 우리가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이 언어의 본질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 그렇다면 이 질문이 알려주는 게 어떠한 하나의 언어의 본질의 하나가 된다는 거겠지. 그 본질이 뭘지 여러분이 다음 시간 전까지 엄청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 내 이름이 꼭 반드시 뭐뭐야 할까? 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정할 수 없을까? 하고 우리가 이름을 정할 때 왜 뭐일지 아까 나무일 때는 그거였잖아. 왜 나무를 나무라고 불러야 할까? 라는 거. 이 질문이 언어의 본질과 뭐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누군가가 단어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말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얘랑 조금 상관이 있죠. 자, 얘는 이 아이의 이름을 정할 때 왜 이렇게 정했는지, 반드시 그렇게 정했는지, 꼭 그렇게 정했는지, 왜 이 아이의 이름이 어떤 거랑 상관이 있고, 이제는 얘는 이 아이의 이름을 어 이렇게 정해줬잖아. 이렇게 정해진 이름을 난 그 이름이 싫어. 내가 다른 이름으로 부를래. 라고 마음대로 바꾸어 말하면 내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걔는 어떤 언어의 본질과 연관이 있을지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세 번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극을 보면 요즘에 쓰지 않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그 말을 현재 쓰지 않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의 소리나 의미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걸까?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사극이라는 것은 아주 옛날이죠. 옛날에 조선시대 그때나 아니면 더 전 신라시대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를 우리가 사극이라고 해요. 그런 사극을 보면 우리가 쓰는 말과 그 과거에 쓰는 말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똑같이 쓰는데 그러면 그거는 왜 다르지? 그 달라지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나? 하는 것과 언어의 본질이 또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나는 어디서 듣거나 읽은 문장을 외워서 쓰는 걸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걸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내가 이 문장을 완성해내는데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는 I love you 라는 문장을 하나를 배웠어요. 이 하나의 문장을 배우고 나서 I 대신 you가 들어갈 수도 있고 철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민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라고 배우고 love 대신 뭐 hate가 들어갈 수도 있고 I 뭐가 들어갈까? 동사 it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 like도 들어갈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단어가 들어갈 수 있고 you 대신도 또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처음에 알게 된 문장을 외워서 계속 그거를 쓰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새로운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 이것도 언어의 본질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뭐라고 이것은 뭐라고 부를지 우리가 그거를 고민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아니겠네요. 어쨌든 1시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공부한 거 공책에 써서 나중에 다음 주에 학교 오면 선생님한테 제출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